30년 불법 문신사의 고백. 어둡고 낡은 미용실. 시술 도구들이 놓인 테이블. 김 여사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27세 반영구 시술이라는 한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선물하는 일. 눈썹 하나로 누군가의 아침을 바꾸고 정수리 한 뼘으로 인생을 바꾸는 일. 하지만 그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30년. 저는 그 긴 세월을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30년이요. 참 긴 시간이었어요. 제 나이 27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이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흘러간 셈이죠.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숨어서 떨면서. 그래도 이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9월 2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합법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뉴스 보셨어요? 드디어 합법이 됐어요.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젊은 후배들이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왜일까요? 합법화가 오히려 더 큰 장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진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0년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숨바꼭질의 시대. 빈티지 사진들, 옛날 미용실 풍경, 어두운 골목길. 30년 전 반영구 화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건 단순한 미용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의료행위로 규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저는 범법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제까지 괜찮던 일이 오늘 갑자기 불법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작업 공간을 찾아서 좁은 계단, 3층 건물 외관. 가장 힘들었던 건 작업 공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단속이 정말 심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양지로 나갈 수가 없었죠. 승강기도 없는 3층 이상 건물로만 다녔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도 그게 안전했거든요. 밖에 보면 정아 미용실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반영구 시술은 안쪽 구석방에서 몰래 했죠. 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단속반이 아닐까 해서요. 재료 구하기. 반영구 재료를 구하는 것도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좋은 기계를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때는요. 재료를 공급해주는 재료상이 단속에 걸리면 그 재료상의 거래처 명단에 적힌 연락처만으로도 단속반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몰래 들여와야 했죠. 위생? 당연히 철저하게 했어요. 오히려 더 조심했죠.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악몽 같았던 사건. 반영구 시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눈썹 시술을 받은 손님이 시술 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력 좋으시다. 제가 원하는 눈썹대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었어요. 대만족하시고 가셨어요. 저도 기분 좋게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다음 날, 그 손님이 덩치가 남산만 한 남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후다닥 샵 안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와이프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상한 얼굴이 되었잖아요. 원래대로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제는 마음에 드신다고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자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거죠. 내일 다시 오겠으니 내일까지 손해배상을 하던지 아니면 신고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얼음장을 놓고 갔어요. 가슴이 쿵땅쿵땅, 식은땀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반영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정말 막막했어요. 분하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죠. 다음 날 두 사람이 또 왔어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께 고발당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있고, 일단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시술비를 모두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무마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반영구 시술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남녀가 일부러 이렇게 짜고 돈을 뜯긴 원장님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저에게는 위기였죠. 반영구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영구 시술을 배우기 위해 수강료와 재료비로 빚까지 얻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좋았어요. 입우 멈출 수 없었던 이유, 30년의 불안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순한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억, 한 분이 기억나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눈썹이 거의 없으셨어요. 평생을 콤플렉스로 사셨대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눈썹 그리는 게 고역이었다고. 시술을 해드리고 거울을 보여드렸을 때 그분이 거울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원장님, 이제 나도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눈썹을 그리는 게 아니구나. 삶의 자신감을 그려주는 일이구나. 두 번째 기억.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남성분이셨어요. 탈모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리 문신 시술을 해드렸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합격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면접을 정말 당당하게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적 불안 같은 건 다 잊혔어요. 저는 그냥 미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감 디자이너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불법이었지만 한국의 반영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위생도, 기술도, 디자인 감각도 우리가 최고였어요. 숨어서 일했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죠. 30년 동안요. 이제 드디어 법이 우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3부 합법화, 그리고 새로운 전쟁. 밝고 현대적인 시험장, 국가 자격증 이미지.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법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문신사법 통과? 당연히 환영이죠. 이제 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손님들도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고요. 건강한 시장이 열릴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제가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합법화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젊은 문신사들의 탄식. 젊은 문신사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아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던 시대는 끝났어요. 철저한 위생 수칙, 명확한 기준, 전문적인 지식.
이 모든 걸 갖춰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새로운 시장,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합법을 통한 더 많은 공급자가 양성될 거고 과거처럼 똑같은 방법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30년, 40년의 세월이요. 그 안에 쌓인 지혜와 경험이요. 고객과 오래가는 관계를 맺는 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이걸 가르쳐야 해요. 이게 우리 세대의 역할입니다. 30년의 불법이 이제 지혜가 됐습니다. 제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고 성장이었어요. 불안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합법의 시대가 왔어요. 불안은 사라졌지만 이제 경쟁이라는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 파도를 함께 넘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문신사법 시대에 진짜 전문가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는 저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겁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